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11월 후반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반등하다가 이 지난주 후반에 이 반등 움직임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특히나 이번 주 미 증시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서 3.5일 정도만 거래가 됩니다. 하루는 짧게 조기 배장을 하고 또 하루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지만 또 굵은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도 대기돼 있는 만큼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한 주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상승이라기보다 뉴욕 증시도 이제 3주 연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와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01%고요. S&P 500이 0.13%, 나스닥 0.08% 올랐으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부를 나란히 보면서 거래를 마쳤었고요. 그리고 3주 연속 올랐다라는 데 시장은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는 1.9%, S&P 500은 2.2%, 나스닥은 2.4%.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나란히 지난 한 주 동안에 2% 안팎으로 오르면서 3주 연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주 동안에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12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데 더욱더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3주 동안에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낸 거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 빅7,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하죠. 이 M7 종목군들은 힘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이 1% 안팎으로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먼저 하락한 종목군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으로는 아마존, 메타, 테슬라였는데요. 오르든 내리든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자면 여전히 실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의류업체죠. 갭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0%나 급등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 전기차 충전소 업체입니다. 이 차지포인트라는 업체가 CEO 교체나 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내놓으면서 35%나 폭락을 해 이 두 종목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너를 뛰다시피 하는데요. 앞서 목요일에는 5%나 급락을 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70 선 중반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보면은 4.1% 상승하면서 배럴당 $75.89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 기구가 추가 감산을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만약에 이것을 검토가 아닌 확정을 한다면은 이 유가 $100까지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가 전망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뉴욕 증시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돌아섰나 봅니다. 이제는 DDR5라든지 이쪽 외에도 구형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시장 조사기관들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렌드포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제 범용 제품으로 분류되는 PC용 DDR4 8GB D램의 4분기 가격 전망치는 기존에 $1.4였는데요. $1.42로 올려 잡았습니다. 1분기 전망치도 $1.39였는데 $1.4로 약간 높여 잡은 거고요. 이렇게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D램 반도체 가격은 지난 4월에 전년 대비 20%가량 하락한 이후에 계속 왔다 갔다 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이 거듭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기준으로는 15% 정도 오른 수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DDR4 이 범용 제품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목소리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비반도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닝 쇼크를 금세 딛고 또 상승 궤도 잘 타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DIT, 워트,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 함께 반도체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인류의 우주 정복의 꿈, 그 필두에 서 있는 기업 스페이스X. 스페이스X에 일거수일투족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스타쉽 두 번째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 실패 같은 성공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궤도에 진입을 해서 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실패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성공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 3분 주말이었는데 이 미국 텍사스주 남부의 보라치카 해변에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쉽을 발사를 했는데요. 수직으로 솟아오른 이 스타쉽이 발사 3분 뒤에 2단 발사 부분을 분리를 했습니다. 슈퍼헤비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55마일 상공까지 치솟아서 우주 궤도 진입을 시도를 했었는데 분리는 성공적으로 됐었는데요. 이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을 했답니다. 발사한 이후 8분 만에 폭발을 하게 된 건데 이 폭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지난 4월에 첫 번째 시도보다 이 비행 시간이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성공적이었다. 앞서서의 발사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축하한다라고 X에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나사 국장은 우주 비행은 어려운 모험인데 그들은 다시 날 수 있다라면서 그 다음 발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종목군은 아닌데요. 앞으로 우주항공 이 산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관련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이 사이즈가 좀 크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 AP위성 등의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파는 이 약품에 대해서 각국 정부라든지 그리고 업계에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약품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비만약으로 개발됐던 약이 대체로 아니었고 당뇨라든지 혹은 심장병 환자를 타겟으로 해 만든 약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불티나게 팔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이 당뇨 환자들이 이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빚어지자 벨기에 쪽에서는 일단 못 팔도록 혹은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했습니다. 이 벨기에 연방의약품 건강제품청에서는요.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오젬픽, 리베서스, 빅토자 그리고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트루리시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바이듀리언이라고 있는데요. 이 약을 2형 당뇨병 환자와 특정 유형의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판정이 영국에서도 이미 나왔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2형 당뇨가 아닌 환자에게 가급적 빨리 오젬픽 처단을 중단하고 그리고 또 물량 부족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처방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 최대 의료 전문기관 그리고 미국의 의사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비만약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적용을 촉구하게 되면, 이 보험 적용을 촉구하게 되면은 더욱더 사용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가뜩이나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협회에서는 계속해서 보험 적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와 정부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난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내 비만약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 인벤티지랩이 또 강하게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주로 묶이는 국내 관련된 종목이고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정말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게 됐고 그래서 돌잔치에서 이제는 금반지 뽑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7일 기준으로 KRX 금시장의 금 1g 가격이 전일 대비 0.73% 올라서 8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돈, 두 돈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와닿으실 텐데요. 금 한 돈은 3.75g인데 가격이 35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한돈 가격에 세공비까지 포함하면은 이 돌반지 만드는데 40만 원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 가지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 부분이 금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7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만 원대로 훌쩍 넘어선 모습을 1g 기준 가격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관련된 종목 보시죠. 대표적으로는 엘컴텍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있고요. IT센 같은 경우는 금거래소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묶이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대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